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에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의 압도적인 크기와 사람과 다른 외형에 선뜻 먼저 다가가거나 말을 걸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코끼리와 사람은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또 맞춰가야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화, 기린과 코끼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이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업무 공간에서의 다양성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화 기린과 코끼리가 들려주는 다양성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린과 코끼리라는 우화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텐데요.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물도시 외곽의 작은 지역에 기린이 가족에게 맞는 새 집을 지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큰 현관문을 갖춘 기린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집이었죠. 높은 곳에 나 있는 창문은 볕이 잘 들었고 가족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전망이 무척 좋았습니다. 좁은 복도는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아주 편리하였죠. 집은 아주 잘 지어져 그해 전국 기린 주택상을 받았고 집 주인인 기린은 당연히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루는 지하실에 있는 최첨단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기린이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코끼리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기린은 아는 친구인걸 하고 생각을 했죠. 학부모 협의회에서 함께 활동한 적이 있어. 저 친구도 뛰어난 목수지. 그에게 새로운 작업장을 보여줘야겠어. 몇 가지 프로젝트는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기린은 창문으로 머리를 이렇게 내밀어서 코끼리에게 들어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끼리는 기린과 함께 일하는 것을 역시 좋아했고 기린을 더 잘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기린의 제의에 흔쾌히 받았습니다. 게다가 코끼리는 작업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무척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지하실 문 쪽으로 가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서요. 기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일까요? 코끼리가 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업 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문을 조금 넓혀야 되겠군. 제가 문을 넓힐 동안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린은 코끼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통나무와 널빤지를 치웠습니다. 기린과 코끼리가 즐겁게 목공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 기린의 아내가 지하실 계단으로 고개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전화예요. 당신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편히 쉬고 계세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편안하게 한번 둘러보고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갔죠. 코끼리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구석 저쪽에 선반 테이블에 반쯤 마무리된 프로젝트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 뿌지직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죠. 코끼리는 물러서서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었습니다. 코끼리는 위층으로 가서 기린을 만나봐야 되겠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가 계단에 올라서자마자 계단이 다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단에서 뛰어내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벽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코끼리가 당황한 채 엉거주춤 앉아 있을 때 기린이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어지는 기린과 코끼리의 대화를 한번 듣고 여러분과 함께 이 기린과 코끼리의 우화가 던져주고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겠군요. 문이 너무 좁군요. 당신이 살을 좀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처에 에어로빅 강습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간 에어로빅 강습을 받고 나면 몸무게를 좀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계단이 너무 약하군요. 저녁에 발레 교습을 받으시면 발끝으로도 가볍게 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군요. 여기서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대대적인 개조를 하지 않는 이상 기린을 위해 지어진 이 집이 현실적으로 코끼리인 저에게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기린과 코끼리 재밌으시죠? 네, 우선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린과 코끼리의 우화가 들려주고 있는 시사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자, 기린과 코끼리는 분명히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차이점도 많죠. 자, 이 수업 안에서, 이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 두 인물의 공통점은 뭐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웃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목공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학부모 협의해서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있고 꼭 한 번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뭐 기린과 같은 경우는 전국 기린협회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전국 동물협회에서 주는 주택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그런 느낌을 저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인물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은 몸집이 다릅니다. 기린은 굉장히 위에서 아래로 길고 코끼리는 옆으로 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체중도 다를 것이고 외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이 작업장의 어떤 규모나 크기, 형태조차도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기린은 기린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린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코끼리 넌 내가 너를 초대를 했고 우리 집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나랑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맞게 네가 고쳐야 돼. 그리고 이 작업장은 기린이 만든 곳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기린인 나에게 있어. 이런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기린과 코끼리를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어 본다면 기린은 이 집을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코끼리를 초대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걸 기업의 현장으로 한번 투영을 시켜본다면 기린은 고용주가 될 것이고 코끼리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이 된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끼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코끼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린과 같이 일을 하고 싶고 기린의 작업장이 최첨단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에어로빅을 해도 코끼리는 코끼리일 수밖에 없어. 물론 정중하게 초대를 받았고 진심 어린 환영에 기뻤지만 결국 기린의 작업장이나 기린의 집에서 코끼리는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코끼리 입장에서 보면 이 집이 아니면 작업장이 코끼리에게 맞게 어느 정도는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이 기린의 공간 안에서는 아웃사이더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코끼리를 생각해서 지어진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방금 기린과 코끼리의 이야기, 그리고 기린과 코끼리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기린의 입장과 코끼리의 입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기린과 코끼리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시사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린과 코끼리는 조직, 기업 안에서의 다양성 관리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기린과 코끼리는 과연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 선행 조건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기린이 어쨌든 기린의 작업장을 코끼리를 초대를 했고 함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기린과 코끼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작업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작업장을 개조한다거나 아니면 기린의 말처럼 코끼리가 살을 뺀다거나 이런 다양한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듯 공통점과 차이가 공존하고 있는 구성원이 하나의 조직에서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 소통의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큰 틀 안에서 본다면 이 기린과 코끼리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업무 공간에서 다양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우화인 이 기린과 코끼리가 경험한 기업 조직에 던지는 시사점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 철폐 조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듯이 기린이 코끼리를 초대하려고 생각했을 때 기린은 문을 넓히기 위해 널빤지를 처음에 치움으로써 코끼리를 돕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과연 뭘까요? 포용에 초점을 두고 서로 가지고 있는 차이에 대해서, 불균형에 대해서 교정을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이자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차이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린과 코끼리는 관심사가 유사합니다. 동일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잘 맞습니다. 기린은 코끼리와 함께 하는 것을 즐겁고 코끼리를 더 잘 알고 싶었기 때문에 초대를 했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만나게 된 것이죠. 똑같은 이유로 코끼리도 그의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하는 업무 공간, 조직 내 구성원이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에 초점을 둔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인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성 관리입니다. 코끼리의 방문이 기린에게 피해를 주자 기린은 코끼리가 해야 할 몇 가지 고칠 점을 제안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린의 입장에서는 기린이 주류이기 때문에 코끼리에게 살을 좀 빼라라는 어떤 지시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코끼리는 변화를 모두 감당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기린의 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이것이 조직 내 구성원 모두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다양성 관리의 관점입니다. 자, 방금 여러분 기린과 코끼리 우화가 들려주고 있는 조직의 다양성 관리의 세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 철폐, 두 번째는 차이에 대한 인정, 마지막으로는 다양성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영어에 보면 The elephant in the room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기린과 코끼리가 던져주고 있는 시사점과 유사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뭡니까? 방 안에 있는 코끼리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회사 사무실 안에 커다란 코끼리가 한 마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고 있던 구성원들은 모두 코끼리의 압도적인 크기와 외형에 눌려가지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코끼리를 치워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코끼리는 답답하게 만드는 존재이긴 하지만 당장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걸 다시 말해보면 코끼리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내게 코끼리는 업무를 물리적으로 조금 답답하게 만들어줄 뿐 그렇다고 해서 내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방 안에 있는 코끼리는 이처럼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거나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공공연히 알고는 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을 언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나와 맞지 않는 상대방의 성향이나 의견을
이해하고 인정해야지 하면서도 정작 행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매일 있습니다. 우리는 기린과 코끼리 이야기에서처럼 각자가 가진 권력이나 아니면 조직 안에서의 어떤 직급, 직책의 힘을 빌려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다양성의 충돌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봐도 못 본 척, 아까 코끼리가 존재하지만 당장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못 본 척, 구체적인 문제의 언급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다양성이 만들어주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에 코끼리가 덩그러니 서 있지만 그렇다고 못 지나다닐 정도는 아니니 그냥 참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것이 바로 기린과 코끼리라는 우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내용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